경기도 하남 미사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바뀌는 걸 보면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심지어 집값도 1억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고 있던 전세도 1억 정도 떨어졌고요. 언젠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떨어지는 집값을 보면서 이게 맞나? 차라리 좀 손해보더라도 갈아타기를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은행을 다녔어서 저희 가족은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었어요. 맘 편히 쉴 수 있는 집에서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대학생 때부터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군대 전역 후 복학 신청을 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때 버스비가 1,100원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돈은 800원 뿐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사정을 말하고 태워달라고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그냥 800원만 넣을까? 30분을 정류장에 서서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집까지 다시 걸어왔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너무 억울했고 이 상황을 만든 가족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다 와갈 때쯤에는 신세 한탄만 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뭐라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내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복학을 포기하고 바로 돈을 벌러 나갔어요. 돈으로 아쉬울 소리 안 하는 게 진짜 못할 짓이더라고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피하지 않고 전부 나갔습니다. 사람이 안 구해지는 빡센 알바는 저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니까 대출을 안 받으면 또 돈이 안 나가니까 이 생각만으로 매일 도서관에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정말 살아야 했습니다. 내 앞가림도 모자라 여동생까지 챙겨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때 집안에 생겼던 빚은 아버지가 갚으셨지만 그 다음에 저도 모르는 새 빚이 또 생겼었는데요. 보증인을 저로 세워두셨더라고요. 30대까지 출처도 모르는 빚을 전부 갚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타가 오더라고요. 어떻게든 힘들게 버텨내서 좋은 회사에 들어왔는데 8년을 일해서 겨우겨우 돈을 모았는데 두 번째 빚까지 해결하니 모아놓은 돈이 없더라고요. 이 상황을 이해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망설여지더라고요. 용기 내어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내는 오히려 덤덤하게 와, 그동안 열심히 살았네 말해줬어요. 결혼에 문제될 거 없으니 본인이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네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부터 이 여자를 위해 살아야겠다.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자산가가 돼야겠다 결심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꿈꾸던 삶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 항상 웃는 모습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 돈으로 우리 가족 아쉬운 소리 할 일 없게 만드는 것,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꼭 지킬 겁니다. 그래서 집 한 채가 저에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몇 년 후의 미래를 바꿀 테니까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분의 지금 재정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주식, 현금 지금 1주택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주택을 전세를 준 상황이고요. 순 자산은 지금 3억 3천 정도.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다라는 가정하에 순 자산을 따지면은 3억 3천 정도 있으시고요. 지금 현재 외벌이 중이십니다. 외벌이 중이시고 월 소득은 800 정도 되시고 있고요. 총 지출은 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생활비, 대출 이자도 내고 계시고, 월세까지 내고 계세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실제로 한 200 정도 쓰네요. 월 저축액이 거의 560? 거의 꽤 많이 지금 저축을 진짜 열심히 해 나가고 계십니다. 현재는 지금 아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이 내가 처음에 산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해를 봐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로 또 좋은 걸 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 집도 떨어졌지만 서울 집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또 좀 더 싸게 또 서울 집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자산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면 어떤 게 좋나요? 마음속에 넣어두고 지칠 때마다 꺼내 듣겠습니다. 동기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하남은 이 서울 전체로 수도권으로 보면은 동쪽에 있어요. 바로 강동구 옆에 하남시가 있습니다. 하남시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뭐 신장동 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하남의 구도심이에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하남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확장을 했어요. 여기 아파트가 빽빽하게 있는데 여기가 미사신도시예요. 미사신도시가 구도심 바로 위에 형성돼 있고요. 미사신도시는 이렇게 5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5호선을 타고 여의도 이런 업무지구, 종로 업무지구 이런 업무지구를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인데 5호선이 강남으로 한 번에 안 가요. 그래서 하남이 물리적인 위치는 여기 강남 가까운데 지하철 교통 노선이 강남 접근성이 약간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미사 강변 푸르지오라는 그런 단지가 있는데 10억대 초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층이 한 10억 2천 정도, 10억에서 11억대 이렇게 30평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가면은 여기 가밀이라고 있습니다. 가밀. 여기도 하남인데 하남 생활권보다는 송파 쪽에 가까워요. 바로 여기가 송파거든요. 송파, 거역, 마천, 그 바로 밑에 위례예요. 가밀이 최근에 지어진 미니 그런 택지지구인데 이 가밀만 보면 규모가 작아요. 근데 여기 거역 마천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위례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위례, 거역 마천, 가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니 신도시급 이런 택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밀 아파트를 보면은 가격대가 30평대로 한번 볼까요? 면적 30평대로 소팅하면은 가밀 센트레빌이 한 10억 5천 정도, 그리고 힐스테이트, 포웰시티가 한 12억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미사 신도시보다는 가밀지구가 가격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물리적인 위치가 좋기 때문에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빈 땅이 있어요. 빈 땅,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남이 지금 빈 땅들이 계속 채워지면서 신도시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남에서 좀 강남 출퇴근을 좀 교통적인 그 철도 노선은 좀 아쉽지만 물리적인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하남도 충분히 내 집 마련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가장 큰 고민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미사 아파트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되게 동네가 내가 살고 싶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할 때쯤에 그거를 매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집값이 좀 하락을 해서 이거를 손해를 보고서라도 좀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대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하남에 거주하신 적은 있으세요? 거주한 적은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하남에 대해서 네. 잘 아시나요? 잘 아는 건 아닌데, 네. 와이프랑 항상 연애할 때 네. 그 데이트 다니고 할 때 약간 카페 찾아다니면서 네네. 동네를 아파트 조회하고 뭐 이렇게 돌아보는 게 네. 습관이라서 동네 분위기만 좀 네. 봤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스타필드도 가보셨어요? 네, 스타필드 가봤어요. 그 스타필드가 구도심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스타필드 근처에 있는 에코타운 한번 가보셨나요? 에코타운. 네, 신장 에코타운이라고 있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구축 아파트니까. 네네. 네, 이제 신장 에코타운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네. 네, 이 단지가 이제 구축 아파트 연식이 좀 됐어요. 네. 그리고 30평대를 한번 제가 아실에서 지금 클릭하고 있는데, 30평대를 보면은 2008년도
쯤에 가격이 거의 지금 5억에서 한 3억 6천 정도로 거의 한 1억 4천이 떨어졌어요. 아, 네. 네, 2008년도에. 네. 지금 송파구청님이랑 비슷한 상황이시죠? 네. 송파구청님도 과거에 한 7억대에 샀는데 지금 한 6억 7천 정도가 됐으니까 네네네. 마음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에코타운 2단지를 갖고 계신 분이 그러면 이 아파트도 떨어졌으니까 하남보다 더 좋은 아파트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송파구청님이 거주하시는 근처에 네. 가락상용 2차라는 아파트를 본 거예요. 아, 네, 가락상용 2차 아파트를 보고 네. 가격이 얼마 정도로 형성됐냐라고 보니까 가락상용 2차는 거의 지금 6억 9천대에서 거의 한 2억 정도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아, 네네네. 네, 5억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남시 아파트도 떨어졌는데 네. 송파구 아파트도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가격 차이가 1억이 안 돼요. 송파구 아파트와 하남시 아파트가. 물론 하남시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아파트도 떨어졌으니까 지금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갈아탄 거예요. 네. 한 1억 정도를 더 주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흘렀더니 가격이 1억 차이에서 5억이 넘게 벌어졌어요. 2021년도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남시 미사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진 건 마음이 아프지만 좋은 곳도 가격이 떨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하면은 더 좋은 곳과의 가격 차이, 즉 예를 들어서 2억 차이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2억보다 뭐 5억, 10억도 더 수익성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조건 경기도보다는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더 벌어질 거라는 거는 예상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네. 아, 좋아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아파트의 매매가가 한 6억 7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세입자분이 4억 2천 정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6억 7천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은 이제 세입자분께 4억 2천을 돌려주면은 현금이 한 2억 5천 정도가 확보가 될 거예요. 그 현금이 2억 5천 있고 지금 저축이 월 500이 넘으시니까 그냥 진짜 보수적으로 4억 이상은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할 수 있어요. 5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뭐 4억 이상, 뭐 5억도 할 수 있고 6억도 감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한 8억 이상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집 마련으로. 그럼 8억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를 서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관악구 쪽이랑 네네. 영등포 쪽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네. 그 영등포 쪽은 또 제가 안 본 새에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가격을 보고 더 좋은 곳이 저점에 됐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갈아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내가 감당 가능할 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갈아타기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실거주 하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행복하게 그 단지에서, 갈아탄 단지에서 뭐 5년, 10년 살다 보면은 네. 어느새 기존 집과 자산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 가능한 금액이 저는 8억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8억대 이상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37입니다.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 거 이전에 지금 상황을 좀 인지를 시켜드리면,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하던 시기와 흡사한 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약간 기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이 집을 21년에 사서 1억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누군가는 여기서 내 부동산이나 내 집 마련은 망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또 이렇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본인의 레벨업을 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좋아요. 지금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의 매매가가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죠? 6억 5천에서 한 6억 후반까지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 중후반이잖아요. 그게 뭐 동층 향에 따라서 혹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네네. 실거주로 갈아타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 집을 매도를 하고 거기서 돈을 회수한 다음에 그 회수된 돈으로 다른 자산을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또 다른 1주택으로 바꿔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고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서울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의 가격 6억 중후반보다 비싸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저거보다 좋은 걸까? 내가 이걸로 이렇게 집을 갈아타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하실 때 들었는데 미사에 왜 샀냐라고 물어봤을 때 미사에 가봤더니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그걸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다라고 느끼는데 그 왜 6억 중후반 정도의 시세를 형성할까요? 아마 수요가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메타인지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송파구청님이 관악구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자, 관악구에 어떤 아파트를 보셨을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 아파트들은 미사보다 갔을 때 걸어 다니기가 편하거나 네. 혹은 네. 환경이 참 깨끗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죠? 네. 그런데 왜 그 아파트가 비쌀까? 시세가 지금 7억 중후반에 나올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전에 이 집을 살 때 참 여기 살기 좋다라고 느껴서 산 집은 6억 중후반인데 내가 보고 있었던 관악구 아파트는 지금 집보다 언덕백에 있는 아파트인데 1억이 더 비쌀까?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도 서울이고 네. 강남 접근성이 좀 있어서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물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너무너무. 심지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동네의 쾌적성, 인프라 이런 거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는 브랜드가 중요해. 누구는 호재가 중요해. 누구는 연식이 중요해. 누구는 뭐가 중요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 위치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초보자들은 가서 보고 그 쾌적성, 나한테 주는 그 느낌 있죠? 네네. 네, 그것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런 또다시 또 비슷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이왕이면 서울로, 그리고 환경이나 이런 거는 좀 빠지더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보다 더 비싼 집.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조언해드리고 싶은 세 번째 조언은 전세가도 더 비싸야 돼요. 지금 미사에 가지고 계신 집보다. 만약에 구축이면 사실 그 전세가가 엄청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찾아보면 좀 나올까요? 네, 그래도 비슷하거나 비쌀 거예요. 하다못해 비슷하거나. 만약에 전세가가 더 싸다 그러면 이제 걔는 약간 상품성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복도식이라거나 그 아파트 자체가 구축이라도 다 같은 구축이 아니거든요. 네네. 네, 계단식의 정비된 대단지 구축은 전세가도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 살아야 되니까 좀 괜찮은지 골랐으면 하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2021년 대비 많이 떨어진 집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가 뭐 10억에서 지금 8억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7억 중반에 사가지고 지금 6억 중반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은 이 집은 10억이었는데 8억이니까 2억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갈아타기. 네, 조금 더 마음 편히 갈아탈 수 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 이건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점심 때요 곰탕 먹었거든요. 그 곰탕집에 갔더니 일반 곰탕이 있고요, 특 곰탕이 있고요. 일반 곰탕이 15,000원, 특 곰탕이 18,000원이었어요.
그리고 특특 곰탕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특특도 있었어요. 특특은 25공이라고 써 있었고요. 특특특은 30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더니 일반은 고기만 들어있고요. 특은 고기랑 내장이 같이 들어있고요. 25공은 고기 내장이 더 많이 들어있고 30공은 더 많이 들어있대요. 가격이 25공은 25,000원이고 30공은 30,000원이래요. 한 그릇에. 그 제가 25공 주세요 그랬거든요. 25,000원짜리 주세요 이랬어요. 이게 좋아요. 고민 없이. 네,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일반 곰탕 가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냥 제가 먹은 25,000원만 기억이 나요. 근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말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도 기대 많이 했거든요. 저도 돈 버는 거에 기대를 많이 했고요. 제가 그 은행 계좌에 현금이 얼마 정도가 모이면 되게 눈물 날 것 같다,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투자하다 힘들면은 그 현금이 제 계좌에 찍혀 있는 거 상상하면서 막 힘들면은 열심히 해야지 생각도 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냥 별 느낌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 일상이 많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오늘 저녁 때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 햄버거 먹었거든요, 저희. 맛있게 먹었어요. 패티 2장. 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어 차 가지고 다니다가 주차하기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지하철 타고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제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비 오면 편의점에서 12,000원짜리 우산 사갖고 쓰는 거 그런 것도 똑같아요. 다를 거 한 개도 없어요. 저 옷 입는 것도 요즘에 비싼 옷 몇 개 사봤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돈 벌면 하고 싶은 걸 한 번씩 해봤어요, 제가. 근데 다 금방 잊어버려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리고 똑같은 걱정을 해요. 야, 우리 애 이번에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아, 너무 피곤하면 어떡하지? 오늘 방송이고 내일 월브 콘서트 하는데 내가 컨디션 관리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해요, 그냥. 진짜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약간, 나는 힘들면 버틸 때 들으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맥 빠진 소리를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제가 하나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 자유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계신 모든 제 후배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20대, 30대 후배님들한테. 통장에 현금 10억이 찍히고 그 이상이 찍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보다 불행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되게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이 될 때, 그러니까 억울한 느낌이 들 때, 제가 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닌데, 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려고 말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해명의 기회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영상은 이미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자산 얼마, 몇 억 자산가 이런 거 되면 나도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이 없어질 줄 알고 그냥 회사만 때려치면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침에 내 맘대로 일어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근데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던 적도 있고요. 제가 저희 아이 어릴 때 케어를 잘 못 해줬으니까. 지금은 좋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정말 행복했을까? 이재용 회장 항상 행복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돈 제일 많다는 사람들도 행복할까? 항상?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뭘 받아들이기로 했냐면, 돈이 많아져도 때때로 정해진 불행과 정해진 행복은 찾아온다, 나를. 자, 그러고 나니까 뭔가 제가 동력을 잃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되면 좋아질 거라고 믿으니까 막 밀어붙이잖아, 막 불같이.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걸 느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이런 방황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근데 제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출발을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 권유디, 코크드림, 너나이 셋 다 산부인과에 출발했어요. 도착을 어디로 하죠? 무덤으로? 장례식장으로 하죠. 우리 셋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송파구청님도 장례식장이 지금 본인 인생 여정의 종착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는 이런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결과가 아니라 여정인데 인생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의 여정이에요. 여정 그 자체. 그러면 어떤 삶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행복한 삶일까? 그 삶을 추억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웃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예전에는 관심을 잘 갖지 않던 이웃들, 땅에 떨어진 쓰레기,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같이 일하는 소중한 우리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코크님, 유디님, 이런 분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왜냐면 저는 예전에 제가 그냥 되게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피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길에서 저를 알아만 보시는데 말을 못 거시는 분들, 티나는 분들 있거든요. 아,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쭈삣쭈삣 하고 계시면. 왜냐면 그러면 한 번 더 웃잖아요, 서로.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인생의 키라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선. 아직 제가 어리지만, 네,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시고 현명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우리 37살 먹은 제 후배인 송파구청님한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면 어떤 게 좋냐고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런 답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면 어떤 게 좋나요를 그리기보다 지금 당장 더 웃으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도 따라올 수 있다. 인상 쓴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웃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제 30대는 다 인상 쓰는 표정. 되게 상상이 안 되는. 너무 억울해. 그래서 나는 너무 아쉬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게.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이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가면 보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만약에 내가 오늘이 너무 힘들다, 근데 나는 목표가 있어서 그걸 견디고 있다, 버티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 나도 이왕이면 웃으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실 수 있게 그런 계기만 됐으면 저는 오늘 방송이 진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기 송파구청님 그 근처 자주 가거든요. 네네. 만나면 특곰탕 한번 쏠게 내가.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해요. 알았죠? 네, 인사 꼭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 자랑해야 되겠다. 저도 경제적 자유 이라서 좋은 게요. 제가 오늘 뉴발란스에서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가격을 보지 않고 디자인만 보고. 맞아요. 한 40만 원에? 15만 9천 원. 난 가격을 안 봤다고 하길래. 가격을 안 보고 디자인만 보고 샀다라는 거. 제가 예전보다 지금 조금 이렇게 부동산 투자로 성과를 내서 가장 좋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족이 아팠을 때 그 병원비, 치료비, 예전에는 이제 그게 먼저였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가족이 누가 아프다 하면은 그 아픈 게 너무 속상하고 이거 어떻게 치료할까? 이게 먼저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저거 치료하려면 얼마 들지? 돈 얼마 있어야 되지?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더 우선적으로 나도 모르게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아프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 돈보다는 진짜 어떻게 하면 더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어디에 가야지 더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게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2014년도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5년 정도는 정말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술 한 잔도 막 먹고 회식 때도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한 5년 전에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저도 송파구청님과 똑같이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존 했던 활동을 모두 다 끊어버렸어요. 회식도 안 가고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도 안 먹고. 왜냐면
점심 먹는 시간을 아껴서 저는 책 보고 또 부동산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혼자. 정말 운이 좋게 전 상승장에 올라타서 순자산 10억이 넘어갔어요. 투자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세상에 내가 이룰 걸 다 잃었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를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 관계를 놓치고 네, 있었죠. 관계를 다 놓쳤고 저한테 뭐 점심 같이 먹자는 사람도 없었고 저녁 때 뭐 술 한잔 하자, 뭐 어디 놀러 가자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너무 매몰돼서 모든 주변을 다 놔버렸더니 순자산은 10억이 넘어갔지만 저한테 남는 사람이 없었고 작년에 이제 휴직을 하고 올해 초에 퇴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퇴직을 할 때 이제 마지막 회식을 하잖아요. 근데 1차로 이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주인공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2차에 간 사람이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퇴직을 하던 말던 저희 회사 사람들은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저라는 존재가. 그래서 저는 꼭 이 관계를 놓지 말고 그 당장 눈앞에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 해나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저희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